일단 우상호 전 의원 이제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됐죠. 우상호 수석의 인사에는 토를 달 생각이 없습니다. 예. 저는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는 자질 부족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무수석은 약간 그런 사람들도 해줘야 되거든요. 야당하고도 관계도 좋고 뭐 호용호제도 많이 하고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적인 정치인 또 우리 86그룹에 운동을 했던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좀 안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어디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이런 루머만 온통 많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인사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규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하필이면 골라도 왜 종편 사장을 골랐지? 왜 중앙일보 출신을 골랐지? 진보 매체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호 기자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더욱 이 홍보수석의 적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대통령이 볼 때 좀 더 폭을 넓게, 그러니까 경기장을 넓게 쓰는 측면에서 이런 분들을 중요한 거다. 뭐 그럼 납득이 돼요. 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오광수는 좀 아니다. 아니, 뭐 저는 이런 동의하는 정도예요. 바가 이미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중도 보수론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운동장을 크게 쓴다는 말이 맞는 것이 저희가 한쪽에만 치우쳐 있다 보면 그런 인물만 쓰다 보면 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래서 넓게 중원으로 나가기 위한 방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론 개혁의 이제 기본 방향 중에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하느냐, 당장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을 표현의 자유로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언론 개혁 과제도 나름대로 이제 단체에서 또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규현 홍보수석이 되면 매우 균형감 있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 이규현 대표가 이제 홍보수석이 됐다는 것. 국민들은 지금 워낙 오광수 민정수석 때문에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이나 이규현 수석이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보는 면도 있다고 저는 그럼요, 네.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임명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욱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한 선택이다. 잘했다. 예, 그리고 아. 이제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협치라고 하는 공간들의 영역을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네. 아마 전쟁 같은 싸움을 해야 될 거다. 이 내부에서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위기의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위기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권이 싸우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힘을 모아갈 수 있는 것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다가 만약에 강성 정무수석을 앉혀놓게 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예, 상황이라면 저는 그렇지 않은 인물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들고 사선의 중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예를 들면 여기저기 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정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우리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야당에서도 그럴 수 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언론개혁은 제가 볼 때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언론개혁은 자유개혁이 아니면 그러니까 권력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갖다가 제압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 저는 언론과 더 등을 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잘 선택이 돼 있다. 하지만 근데 이게 5년 동안 가야 될 인사인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1, 2년 이 시기 동안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까 나왔던 그 저기 7만 명 했던 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고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 역대 용사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박창진 부대변인, 오창익 대표님 그리고 김종욱 박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생방송인지 아닌지 질문하는 분들 많아서 생방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좋아요가 7,000명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 7,000명은 저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었거나 오늘 방송 너 정말 잘못하구나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스타일을 보면 뭔가 뾰족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보다는 양쪽을 잘 살펴서 통합하고 노력하고 점진적인 계획을 할 부분은 그렇게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 쪽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의식하느냐 아니면 의식하지 않느냐 국힘 쪽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방식의 인사와 연결되어 있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챕터를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분들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 속에 놓여있는 내피셜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상호 전 의원과 관련된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나갔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대 측 대변인께서 너무 좋은 인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한 자세, 실용주의를 채택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략적으로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국힘에서 유일하게 지금 우상호 수석에 대한 인사만 잘된 인사다라고 했습니까? 뭐 반응을 다 그분들 말씀을 다 챙겨보진 않았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성남시장일 때 같이 일했던 분들 또 경기도지사 때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들은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어느 날 조선일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굉장히 공격하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나오게끔 된 공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직자들이 하위직이었는데 직접 찾아갔대요, 도지사가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험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나오라고 일로. 그러더니 이렇게 어깨를 옆에서 끼더니 정말 공직자로서 조선일보 일면 보도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라.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좋다. 감사하다. 언론 보도에 나오면 위축되고 그러는데 내가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분들을 격려하는데 뭐든지 좀 해달라. 뭐 무슨 휴가가 있든 뭐든 뭐 이러면서 약간 쇼 같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은 심할서 쓰잖아요. 왜 언론 보도에 그런 거 나오게 했냐. 그게 아니라 언론에 나와도 된다. 근데 도민을 위한 도정을 당신이 하기 때문에 나는 도지사로서 박수 보낸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막 울더래요. 굉장히 네. 감격해서. 그 다음에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사실 원래 좋은 사이가 아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포용하는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일화가 되게 많아요. 그 유명한 계곡정화 사건도 굉장히 사사건건 그 이재명 도지사를 반대했던 공무원인데 여성이었는데 이분 만나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도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냐 했더니 무슨 얘기하다가 계곡정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폭을 넓혀가는 거죠. 국무회의 끝난 다음에 안전 관련도 그렇고 민생 챙기는 회의에서도 아니 사소한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연락해라. 이러고 경계를 허물면서 가는 모습 있잖아요. 전 이렇게 아까 운동장을 넓게 쓰는 모습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이라 보는데 이런 게 앞으로 빛나는 장면이 여럿 있을 것 같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질문을 드리면 이 개혁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합적으로 많이 가다 보면 개혁과 통합이라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느냐? 뾰족하게 가서 정리정돈해야 될 것. 내란 세력 척결 당연하고 검찰 개혁 이게 들립니다. 그리고 당장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오늘 세인교 의원이 25만 원 지원하자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포퓰리즘 논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 의미와 개별 정책에 대해서 뭔가 충돌이 있을 때 개혁으로 아주 힘차게 밀어붙여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통합론이 강조되면 이게 좀 허물허물해질 수가 저는 없느냐. 그게 이제 당정의 역할 분담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국회와 당은 좀 원칙적인 얘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3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왜 3개를 한꺼번에 하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박자 쉬고 할 수 있지 않냐. 또 이미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사들 갑자기 120명을 뽑아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공격도 봤는데 하여튼 이런 원칙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좀 앞에서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는 약간 통합적 역할을 해주고 하면 저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실용을 챙기는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쟁이 벌어질 때 대통령이 전면에 쓰지 않는 겁니다. 전면에 쓰는 건 여야가 전면에서 싸우고요. 대통령은 그걸 통합하는 역할을 조금씩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인사 그리고 좀 중도 보수 성향의 그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